쌍수 망했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여러분,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몰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개발한 원포인트 유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합니다. 그럼 원포인트 유착법은 뭐냐? 쌍꺼풀 라인에 구멍 3개를 뚫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절개법처럼 수술하는 게 원포인트 유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절개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모양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쌍꺼풀 수술을 절개를 했을 때 만족이 못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원포인트 유착법으로 동일하게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면, 첫째,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틀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술을 한 지가 시간이 돼서 점점 작아져 갖고 이 쌍꺼풀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절개 라인이 있으면은 그 위에를 절개를 다시 해야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쌍꺼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은 그 밑에 절개선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때 절개선이 2개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개씩 흉터를 놔두고 수술한다는 것은 참 아마 수술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절개선 하나도 아주 덜 보이게, 안 보이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덜 보이게 하면서 기존의 라인보다 크게 원포인트 유착법으로 수술을 하면은 기존의 흉터도 적어지고 새로운 쌍꺼풀도 그 지금보다 크게 아무 문제 없이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쌍꺼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반달형으로 선이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재수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앞에 부분은 직선 위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부분은 처져 보이는 라인도 있을 수 있고 끝부분은 또 넘어 올라가는 부분, 이 라인이 불규칙한 경우, 라인이 안 예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절개법으로 이거를 교정하려면 옛날 먼저 번에 수술한 라인을 다시 밑에서 반달 모양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 라인 그대로 절개를 하고 다시 절개선 위쪽으로 한 라인을 디자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요 기존의 흉터와 매끄럽지 않은 그 부분을 동시에 오려내게 돼 갖고 다시 쌍꺼풀을 수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쌍꺼풀 사이즈가 기존보다 많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게는 할 수 있는데 또 흉터를 내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수술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양이 안 예쁜 경우 절개로 재수술을 한다? 너무나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유착법은 내가 원하는 모양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반달형으로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수술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기존 흉터는 아주 적게 보이게 해드리면서 수술을 완성도는 아주 높여드리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쌍꺼풀 재수술의 유형 중에서 보면은 너무 쌍꺼풀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동시에 소세지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
기존 그 높은 라인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때 끊어낼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끊어내는 과정에서 안검 부분이 손상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는 수술 후에 안검 하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쌍꺼풀이 너무 높아서 다시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이 반드시 안검을 복원을 아주 유념해서 하셔야지만 안검 하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할 때 기존 위에 쌍꺼풀이 너무 큰 경우라면 위에 쌍꺼풀 라인을 다시 절개를 하고 기존 흉터는 잘라내야 되니까 그 밑으로 원하는 라인에다가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만큼을 밑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원포인트 유착법으로 쌍꺼풀이 큰 경우를 어떻게 줄이느냐? 쌍꺼풀이 큰 경우라면 구멍을 하나 어디에 뜯습니다. 그래갖고 유착된 거를 다시 다 풀게 됩니다.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검이 손상되지 않게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갖고 다시 처음 수술 전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높이의 선에다가 다시 구멍 3개를 뚫은 다음에 거기서 쌍꺼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흉터는 속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기존의 흉터는 잘 안 보이게 되고 새로운 쌍꺼풀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흉터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수술을 하냐? 절개로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터 맨 밑에 부분과 맨 위에 부분을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흉터 부분을 다시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게 잘라낼 때는 안검을 주의하면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쌍꺼풀을 만들어준 다음에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기존에 흉살이 많이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흉살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살을 제거할 때는 기존에 여러분의 피부가 아주 흉살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내려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덜해도 잘라내야지 재수술을 할 경우는 깔끔해집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재수술을 하시면 아마 흉터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흉터가 심한 경우 원포인트 유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흉터라는 거는 피부에 생긴 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보시면은 이 종이에 구겨진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피부의 흉터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쫙 펴주면은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원포인트 유착법에서 흉터를 잘 안 보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흉터가 지저분하게 있을 때는 이 피부를 당겨서 흉터 부분이 쫙 펴지게 하면은 흉터가 그만큼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이 흉터 때문에 이거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재수술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재수술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잘 치료될까? 아마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이 흉터 치료는 뭐 흉터를 잘라내는 경우도 저도 많이 해봤고 그랬지만은 제일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거는 원포인트 유착법으로 흉터를 잘 폈을 때, 그리고 나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뭐 레이저를 조금씩 치료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흉터가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쌍꺼풀을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이런 식으로 피부가 접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유착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절개로 수술하지 마십시오. 절개로 수술한다고 해서 더 예뻐지지 절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유착된 거를
유착된 부분을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유착된 걸 풀고 원포인트로 하면 이 부분이 쭉 펴집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흉터도 안 남고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원하시는 대로 쌍꺼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아마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꺼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병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유형에 속하 있다 그럴 경우는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예쁜 쌍꺼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재수술, 세 번째 수술 그런 경우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담을 여러 군데 다니셔 보면서 꼭 절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요즘은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많이 권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쌍꺼풀은 쌍꺼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쌍꺼풀을 해결하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 소세지 그 라인을 만들 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세지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약간 딴 사람보다 이 피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어떤 식의 소세지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얇게 하면은 그런 분도 절대 소세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쌍꺼풀이 작게 하면은 소세지가 발생하질 않아요. 근데 높게 하는 건데 만약에 피부가 이 정도라면은 소세지가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것이 이런 식이라면은 수술이 처음에는 피부를 당겨서 쌍꺼풀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붓기가 빠지고 마취약 성분도 빠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면 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물게 돼요. 아물게 되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냅니다. 뿜어내면 이 절개선을 통과를 해서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는데 돌아오는 힘이 동맥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동맥이 가나다란 거 하나만 끊어져도 쭉 이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정맥은 그냥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개를 했을 때 다 심장에서는 뿜어내는데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여기 있던 혈액이 이 장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절개한 장벽을. 근데 이 흉터가 다 좀 막고 있어요. 아무런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힘이 발생하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하다니까. 정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붓게 되고 여기서 혈액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이 정체되면 시간이 돼서라도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그대로 조직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둥그렇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소세지의 원인을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피부가 두꺼우면 아무래도 아무는 부분도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피부가 얇으면은 아무래도 이 흉터가 있는 부분이 얇으니까 그나마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좀 가능하니까, 얇으니까 흉터가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그래서 이 혈액이 아무래도 혈액이 한 군데 오래 고여 있으면 그것이 조직으로 변하고 흉살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소세지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그 근육 나중에는 이 소세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만약에 절개를 해서 흉터 있는 부분을 다시 절개를 해서 그 속에 흉살로 변한 것이나 근육이나 같이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두꺼웠던 거를 싹 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이 처음에는 피부를 당긴다고 그러셨습니까? 당겨놓으면 살짝, 그러면 아주 살짝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때는 근육을 제거해 놨기 때문에 살짝 둥그러진다고 해도 이래
수술 안 한 사람 눈을 보면은 여기가 살짝 둥글어 있습니다. 수술한 사람은 이래 더 이게 편편해지지만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세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소세지를 가지고 있다면 라인을 조금만 한 0.1mm라도 살짝 낮춰서 속에 있는 근육을 제거하고 얇게 한다고 다시 봉합을 하면은 소세지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